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은 통칭 저신장 배우, 자칭 난제계 배우 김유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대표작은 이제 반엄으로 대극장에 썼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찬영님과 함께 청룡영화제 축하 무대가 BBD 라랄럽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선천적으로 희귀병이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저신장 장애인입니다. 다양한 합병증도 앓고 있고요. 이제는 뭐 여러 차례 뭐 종아리 그리고 허벅지 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지금 뭐 근데 좀 건방지죠. 모두의 친구라니. 저는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친구는요, 바로 우리 엄마입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엄마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대신 엄마는 친구분들이 주변에 많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엄마는 또 동네 노래자랑에서 되게 상들을 싹쓸이할 정도의 노래 실력을 자랑하고 계셨습니다. 무대 매너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제 뛰어난 재능은 엄마의 끼에서 온 거지 않을까 또 싶네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요, 가족끼리 항상 이렇게 좋을 수는 없잖아요. 여느 가족처럼 뭐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그런 모자지간이었습니다. 제 장애는 사실 그 어머니 유전으로 온 장애거든요. 그런 저를 치료하기 위해 엄마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고 3살 때부터 저는 수술을 시작했고 초등학교 2학년 종아리 그리고 4학년 때는 허벅지 수술하면서 엄마와 함께 병원 신세를 정말 많이 지냈습니다. 엄마의 정성 가득한 뭐 간호와 사랑 덕에 뭐 장애에 대해서는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 그런 거 없이 정말 성장했고요. 그렇게 계속 착하게 커 나갔어야 됐는데, 그죠?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졸업 공연을 준비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 다리가 디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걷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병원을 갔고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은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 수술을 권하셨습니다. 저는 뭐 졸업 공연은 뭐 말도 못하고요. 수술을 했고 3살, 9살, 11살 그때도 잘 버텼던 수술을 커서 봤는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3살 때 받았던 것보다 23살에 받았던 게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3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수술 이후 며칠 동안 그렇게 아프고 저는 제 인생이 막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되게 들었습니다. 주변에 웃음을 선물해주고 싶어가지고 시작했고 그래서 예술대학교에 진학을 했고 개그 전공을 했고 졸업 공연만 남은 이제 상황이었는데 수술로 졸업 공연도 못 하고 다리는 안 움직이고 이제 교수님들이 말이 이제 평생 보조기구를 짚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이제 뭐 무대 위에 이런 자유로움이 끝났다라고 엄청 생각하면서 한참 울었어요. 울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 엄마,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미안한데 엄마가 나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그때는 그 말을 안 하면은 제가 완전 무너질 것 같았고 못 버틸 것 같았거든요. 그걸 듣고 저희 엄마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어 그래 엄마도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웃으시면서요. 이때가 가장 제 마음속에 그리고 엄마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가 된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엄마니까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상처를 드리고 제 아픔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뭐 후회되는 순간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아픈 말을 할 수 있더라고요. 상처가 될 말을 했지만 오히려 제 마음속에 더 큰 구멍이 생긴 기억입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장애를 엄마를 원망했던 순간입니다. 예, 찢어지셨을 엄마의 마음도 치유해주고 싶었고 제가 상처받지 않게 그렇게 말씀해준 엄마에게 보답과 그 바통을 이어가고 싶어서 지금 책임감을 갖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두 번째 친구는 학창 시절의 친구들입니다. 제가 나온 뭐 대학교는 축제 때마다 개그 공연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웃기고 싶었습니다. 네, 개그맨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저를 주인공으로 꽁트를 짰었고 이제 선배와 동기들한테 검증을 받을 차례였어요. 근데 이제 한 선배가 또 이러는 거예요. 그거 유남이가 주인공 하면 좀 그 좀이라는 그 말이 이 제 가능성을 싹둑 잘라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니까 제가 짠 꽁트들은 이제 잘리거나 아니면 이제 주인공을 바꿔서 검증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 노력인데 제가 짠 아이디어인데 그 선배 때문에 이제 물거품이 되니까 정말 화나고 억울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친했던 선배들도 점점 저를 무시하고 점점 멀리하는 겁니다. 정말 배신감도 느끼고 그랬는데 제가 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체념하고 나가서 외부 작업을 하고 다녔습니다. 네, 회피를 선택한 거죠. 그렇게 회피를 선택하고 있었는데 저희 동기들은 저의 곁을 계속 지켜주었고 그런 말을 했어요. 우물한 개구리보다 외부에서 인정받는 네가 낫다 라면서 정말 인정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친구들의 힘으로 저는 지금까지도 꿈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시간은 흐르니까 그 선배는 졸업을 했고요. 졸업을 하니까 저를 무시했던 선배들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참 뭔 일인가 싶으면서도 이제 들어봤는데 그 무시했던 것들이 다 그 선배가 시켜서 그랬다고 저한테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 선배가 유남이는 장애를 이용하는 애야. 저런 거 받아주면 안 돼. 함부로 받아주면은 뭣도 모르면서 받아주면은 더 쟤는 더 밑바닥으로 갈 거다. 도와주면 안 돼. 유남이가 도움이 없어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아. 라고 말을 했대요.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이거는 선이 아니라 되게 선인 척 하면서 되게 끌어들이는 가스라이팅 같은 것 같아요. 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하면은 도와주십시오. 장애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장애를 사용할 줄 아는 친구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장애인이 살기 어려운 세상을 뭐 바꾸고 있구나라는 이제 사회적 인식, 그 기대치가 조금 기대치에 나도 좀 부응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또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선배 이제 유남이가 좀 이라는 그 말 뒤에 그 좀 뒤에 말줄임표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멋지다로 만들어 보자 했고 저의 외모는 이 무대 위에서 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요. 저는 그래서 장애를 이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도움을 받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더 멋진 무대를 보여주는 친구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아유.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함께 했던 우리 직장 동료들, 제 세 번째 친구들입니다. 저는 지금 배우이면서 마술이나 서커스 같은 공연들도 가끔 하고요. 지금 또 새로운 도전을 또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다양하고 꾸준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함께 작업을 했던 동료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수술을 하게 돼서 졸업 공연을 못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연극 캐스팅이 들어왔어요. 급이 다르다라는 작품인데요. 저신장을 가진 인물과 군대를 가게 되는 인물이 서로 이제 신검, 신체 등급을 부러워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침 저는 저신장 장애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발탁이 된 거죠. 다행히도 재활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고요. 작가님 또한 저신장 장애 배우셨고 저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가지고 저에게 캐스팅 제안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연극을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는 넘을 수 없는 벽도 있구나 라는 걸요. 제가 갈 수 없는 곳도 있다는 걸요. 공연장은 지하에 있었고요. 계단의 폭은 되게 좁았습니다. 저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데요. 전동 스쿠터를 가지고 내려갈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주한 벽을 동료들이 허물어줬습니다.
연출님과 배우님들이 매번 그 전동 스쿠터를 들어서 오르락 내리락 해주셨고 도움을 받는 순간 저는 약해진 게 아니라 더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벽, 그 벽도 허물어졌거든요. 약간 한계라고나 할까요? 이 매번 학교 때나 이제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소리를 듣다가 여기서는 이제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아, 내가 자만에 빠져 있었구나 싶으면서 진짜 조금 겸손해져야겠다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극 중에 주인공이 자신의 상처와 어머니께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감정적으로 터트리는 그런 클라이막스 장면이 있는데요. 네, 제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근데 그 감정이 눈물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엄마한테 엄마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한 일이 애써 작은 에피소드로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방어죠. 엄마도 기억 안 난다고 했고 나도 참고 참다가 이야기한 거고 우리 모자는 여전히 친구 같은 관계니까 라고요. 그 장면을 소화하지 못하는 저를 이제 또 도와준 거는 연출님이었어요. 혼자 시간을 갖게 해주시기도 하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감정을 맡고 있던 근육을 이완시켜 주었고요. 마침내 그 감정을 터트리게 도와주셨습니다. 연출님이 해주신 그 트레이닝은 옆에 있는 그냥 방석 같은 거를 힘껏 내리치면서 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힘이 다 빠지고 오롯이 감정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날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힘들었던 나를 남 앞에서 이제 울 수 있게 되었고 한층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동료들은 제가 접근하기 편한 연습 장소를 알아봐 주었고 교통수단 갈 때도 같이 도와주었고요. 그때의 인연으로 지금까지도 인맥을 타고 공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응원하러 와주신 저희 동료들이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속에 인맥을 타고요.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 대심 댄스라는 무용극을 했고요. 그리고 영화 위대한 쇼맨 아까 말했던 알고 계시는 이제 뮤지컬 반홈으로 충무 아트홀 대극장에 섰습니다. 특히 또 이제 최근에는 내 동생 찬혁이 합의를 본 호칭입니다. 네, 내 동생 찬혁이 비비드 랄랄러브라는 곡으로 가장 화제가 되었잖아요. 청룡영화제 그 무대 아시죠? 이 작품도 그 작품도 이제 다른 뮤지컬에서 만난 배우 형의 추천으로 하게 되었고요. 연습을 하면서 찬혁이와 배우 동료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특히 촬영 장소에 이제 내 동생 찬혁이가 휠체어를 또 이렇게 구비를 해 주었더라고요. 제가 오래 걷지 못해서 그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이제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돕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도움을 받으면은 그걸 다시 긍정 에너지로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촬영이 끝날 쯤에 이제 또 찬혁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왜 안 지쳐요? 라고. 저는 이제 좀 과했나 싶어가지고 좀 차분하게 좀 할까요? 라고 이제 극 존칭을 썼더니 아니요 너무 좋아서요 키키 이러셨거든요. 제가 계속 찬혁이 이제 쉬고 있는데 차에 가서 이제 놀자고 하고 분위기 처지지 않게 좀 하고 저희 동료들과 같이 재밌게 뛰어놀고 그 뮤비 촬영 이후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봤거든요. 찬혁이가 자기 전시회도 초대해주고 콘서트도 초대해주고 생일잔치 같은 추억을 같이 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불쌍한 사람은 아닙니다. 도움을 통해 친구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저를 알게 되었고 도움을 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도움이 빌리고 갚는 것이 아니라 바통을 넘기듯이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는 도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 지금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계획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제 무대에서나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다양하고 그리고 멋지게 저신장 배우로서 활약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엔 장애인 배우가 많이 친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활동하고 싶은 장애인 배우들은 많거든요. 특히나 이 난쟁이 역할,
난쟁이 역할을 대부분 150이 넘는 배우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참 저 같은 진짜 난쟁이 배우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진짜 저신장 장애 배우 7명을 모아서 백설공주 일곱 난쟁이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역할로 대신 연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무대에 올리는 거죠. 현재 저신장 배우 저 포함입니다. 저 포함 5명 모았고요. 선착순 2명 남았습니다. 네, 140 이하 난쟁이 분들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저랑 친구하고 싶은 모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우리 친구예요. 감사합니다. 김유남이었습니다.